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금 빨리 조사받고 그 숱한 의혹, 이걸 빨리 지금 진실규명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정말 문제있고 나쁜 사람이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더 나쁘다. 더 구조적이고 정말 은큼하게 나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10년 됐네요. 10년. 2007년이면은 네. 그 대선 국면에서 운전기사 마저도 위장취업이다. 네. 그게 무슨 내용이에요, 그게? 너무 오래된 이야기인데. 그래도 대략 이제 얼개만 좀 얘기해 주시면. 이제 이명박 다른 회사에다가 회사에서 월급을 주도록 하고 본인이 데리고 쓴 겁니다. 운전기사로. 그러니까 엄밀히 보면 이것은 그래서 위장취업이라는 내용입니다. 제 기사를 이명박 당시에 대선 후보 기사를 다른 회사에서 월급을 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세금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이제 그 회사, 그러니까 월급 준 회사도 사실상 이명박 당시에 후보의 회사였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세금 감면받고 여기서는 공짜로 데려다 쓰고 뭐 이런 두 가지 일이 있었던 거죠. 그때 의원님 말씀하신 걸 제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이 후보는 회계 책임자를 통하지 않은 자금 집행으로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당선 무효 사유에 해당된다. 이명박 후보에게 사퇴를 권고한다. 실제로 국회의원 중에는요, 예. 지금 이명박 케이스와 같은 것보다 훨씬 약한 방식으로 의원직이 박탈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국세청은 이명박 후보의 전 재산과 소득에 대한 세무조사를 즉각 실시하고 조세포탈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라. 중앙선관위는 정치자금법 제52조에 근거해 이명박 후보에 대한 해당 법률 위반 사항을 즉각 조사하고 검찰에 고발하라. 요거였단 말이에요. 네. 그 10년 전에 그게 이루어졌다면 이명박은 대통령이 되지 못했겠죠. 그러면 역사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 김현우 의원님 최근에 그런 얘기 하셨어요. 방송으로. 잡을 수 있을 때 못 잡았더니 그게 거대 악으로 발전하더라. 그러니까 김기춘 같은 사람들 뭐 국정원 댓글 사건 관련한 네. 국정조사 이런 걸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김현우는 해당 당사자니까 재척 상황에서 빠져. 진선미 빠져. 그거를 버텼으면 그 국정조사에서 열심히 활동해가지고 뭔가 더 커낼 수 있었는데 지도부에서 그냥 딜을 해버리는 거예요. 저쪽에서도 한 명 빠지고 이쪽에 2명 빠지고 해가지고 결국 못 잡는 상태로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때 강기정 의원이 훨씬 더 열심히 뛰셨어야 되는데 의원님 책임이에요. 지금. 제가 자청에서 그 국정 댓글 사건 국정조사 때요. 국정원 댓글 사건 국정조사 자청에서 증인으로도 나가고 그랬어요. 국회에서. 그리고 나중에 이제 2012년 감금 사건에도 등장하십니다. 이분이. 지금도 대법 가셨죠, 이제. 1심무죄, 2심무죄 지금 대법 중에 있습니다. 그거를 항고를 하대요? 글쎄요. 그 정권교체 이후의 일인데 여전히 그때 검찰은 그 박근혜 때 검찰인 것 같아요. 네. 그걸 대법 3심으로 항소를 하길래 야, 검찰 그 당시 검찰들 미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고초를 겪으신 거죠. 알고 보면.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말도 안 되는 걸 막 감금이라고 하고 법에다 걸어가지고 귀찮게 하고. 그럼 몇 년짜리 이게 5년 동안 그러신 거잖아요. 지금. 기소권 남용이죠. 네. 검찰의 기소권 남용인데요. 저는 요즘에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지금 여러 가지 전병헌 수석 문제도 있고 최경환 특수활동비 줬다 이런 거 있는데 죄는 아무튼 진실규명은 해야 되지만은 검찰에서 피해 사실을 슬쩍 흘려서 압박하고 이런 검찰 태도는 없어져야 되는데 아직도 안 없어지고 있어요. 아직도 빨대가 있나? 네. 그런 방식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론적으로 한번 떠보기로 글쎄요. 흘려가지고 모욕 주고 아니면 말고. 그것은 정권을 떠나서 반드시 네. 고쳐져야 할 적폐입니다. 예, 맞습니다. 본위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수 회장 비자금 사건의 핵심은 천신일에 있지 않다. 청와대가 관련된 남상태 연임 노비 사건이 이수 사건, 천신일 사건이 모든 거의 핵심이다. 그런 말씀 들어보셨나요? 저도 별로 듣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것이 어떤 것이 뭐 본질이다, 핵심이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부정이 있는 곳에는 다 수사를 할 겁니다. 이 천신일은 기털이다. 대통령 부인 김민옥 여사 등 정권 실세가 관련되어 있는 몸통은 따로 있다. 이걸 덮기 위해서 천신일 사건을 서둘러 조용히 있다가 서둘러 수사한다. 동의하십니까? 그 말 처음 들어봤습니다. 화면 좀 보이시죠. 자, 저기 보면 남상태는 천신을 통해서 자신의 연임 로비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김문영 여사를 통해서 로비 시도를 합니다. 2009년 1월 19일 대통령 처남 김재정이
골프를 치다 쓰러져 서울대병원 입원하게 됩니다. 이때 남상태는 병간호를 하고 있던 김재정 처의 도움으로 김윤옥 여사의 병문안 일자를 알아내고 병실에서 김윤옥, 김재정 처 대통령 사돈인 최윤식 그 의사 주치 남상태 처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2월 초에 대통령 동서인 황태섭, 이분은 이명박 대통령의 옛날에 후원회 사무국장이 되었습니다. 이 황태섭이 주선해서 남상태 처하고 청와대를 들어가서 김윤옥 여사가 만나게 되고 여기서 남상태 연임 노비가 청탁이 이루어진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본 적도 없고 뭐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있을 수 없다고 단정하십니까? 글쎄, 뭐 이런 일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자, 화면 계속 띄워줘 보세요. 남상태 처의 청와대 방문 사실은 다음날 김윤옥 여사의 부속실장이 김재정 처에게 전화로 직접 알려주게 됩니다. 며칠 후 2월 10일경에 김윤옥 여사는 정동기 민정수석, 당시 민정수석에게 남상태 연임을 챙겨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2월 15일 날 정동기 수석은 민유성 산업은행장을 만나 김윤옥 여사의 뜻을 전달합니다. 연임의 뜻. 정동기, 민유성 이 두 사람의 만남은 국정감사에 확인된 거 아시죠? 아십니까? 예, 저는 하여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사실. 현재까지도 대통령 월급을 소외된 아동단체에 기부하고 있으며 김윤옥 여사는 평소 양발을 기어 신을 만큼 검소한 생활을 몸소 실천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가진 재산도 사회에 환원하는 마당에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는 강기정 의원의 발언은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온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다. 오로지 강기정 의원 본인과 민주당만 애써 이 사실을 외면하고 있을 뿐이다. 이제 강기정 의원은 본인의 발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민주당에게 제1야당으로서의 최소한 양심만은 지켜줄 것을 촉구한다. 2010년 11월 2일 한나라당 여성 국회의원 일성.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때가 2010년이었는데요. 대정부 질문입니다. 국회에서. 이명박이 한참 대통령 질을 열심히 하고 있을 때입니다. 천신일 게이트의 몸통은 김윤옥 여사다. 이거는 폭탄 발언이에요. 국회의사당에서 엄연하게 그 당에 여당이 있고 그 당시에 한나라당이었죠. 그때는. 예. 새누리당 바뀐 게 이제 후에 박근혜가 대선 준비하면서 바뀐 거니까. 한나라당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막 난리 났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 본회의장에서. 이 대우조선해양 사건이거든요. 예. 대우조선해양 사건 2009년부터 제가 대우조선해양의 비리를 접하고 제보를 받고 시작하고 결국 제가 국회를 그만둔 2015년까지 약 6년 동안 대우조선해양 사건을 파헤친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대우조선해양의 전직 사장들 3명이 다 구속됐습니다. 지금. 제가 비리 제기했던 모든 문제가 사실로 확인됐고 단지 확인이 아직 덜 끝난 문제가 2010년 방금 이야기한 김윤옥 영부인을 통한 남상태 연임노비 사건, 제가 대정부 질의 때 한 내용인데 이건 아직 확인을 아직 못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제가 이 자리에서 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수 있습니다. 제가 이 건으로 해서 남상태 대우조선 사장으로부터 명예훼손 고발을 당해서 민사에서 재판을 받아서 결국 제가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다시 또 하면 또 다른 명예훼손 소송이 예, 김윤옥이나 기타 여러 사람으로부터 될 것 같아서 제가 여기서는 그 점은 말 못하겠어요. 큰 얼개만 보면 그 당시 민정수석한테 영부인이 지시를 해서 특정인을 연임시키게끔 해줬다. 요게 얼개죠. 여기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아, 예.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도덕성이라고는 정말 이런 속칭 10원어치도 없는 정권. 최근에 왜 그거 보시잖아요. 김종숙 여사가 청와대로 들어가던 날 이사하는 자리에 어떤 분이 민원 해결하려고 와요. 이걸 해결해달라고. 대통령 부인이니까. 나는 그건 모르겠고. 그러면서 식사 대접해서 보내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예. 영부인이 해야 될 일이 있는 거고 그게 민원을 청탁하고 더군다나 영부인이 민정수석 불러가지고 특정 회사에 사장을 연임시켜라.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때 아마 대우조선해양이 우리 세금이 들어가는 사실은 국가 재산인데 대우조선해양을 그때 제가 문제 제기했을 때만 제대로 손을 보고 했으면 대우조선해양이 이렇게 무너지고 맞습니다. 거기에 계속했던 사장들 구속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민주정부와 그 정부는 좀 다른 측면이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문재인 정부, 우리 민주당 정부인 문재인 정부는 달라져야죠. 이제 여러 면에서. 저는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정부를 평가할 때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합니다. 100점 만점을 놓고 볼 때 이 내각이라든가 청와대가 잘하는 것은 총 50점. 결국 지방정부가 잘하는 거에 50점. 이렇게 해서 평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장관들이나 청와대 수석이나 대통령이 잘하는 거에 50점이라면 만점이 결국 지방정부가 살고 지역의 주민들이 정권교체 혜택을 누리는 것이 50점이다. 과거에 정권교체 우리 김대중 노무현 정부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지역의 변화 또 지역 주민들의 변화는 크질 않았단 말입니다. 사람의 삶이 변하지가 않았어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변화의 흐름으로 가다가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 다시 수습됐습니다마는 이번 문재인 정부는 그런 만큼 우리 국민들, 시민들의 삶이 변화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렇죠. 생각이에요. 저희도 방송에서도 계속 내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네. 적폐청산은 당연히 해야 되고 그것이 없이 새롭게 출발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네. 결국에는 적폐청산 뒤에는 결국은 복지, 삶의 네. 질. 네. 지금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 회사, 그러니까 월급 준 회사도 사실상 이명박 당시의 후보의 회사였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세금 감면받고 여기서는 공짜로 데려다 쓰고 뭐 이런 두 가지 일이 있었던 거죠. 그때 의원님 말씀하신 걸 제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이 후보는 회계 책임자를 통하지 않은 자금 집행으로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당선 무효 사유에 해당된다. 이명박 후보에게 사퇴를 권고한다. 실제로 국회의원 중에는요, 네. 지금 이명박 케이스와 같은 것보다 훨씬 약한 방식으로 의원직이 박탈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국세청은 이명박 후보의 전 재산과 소득에 대한 세무조사를 즉각 실시하고 조세포탈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라. 중앙선관위는 정치자금법 제52조에 근거해 이명박 후보에 대한 해당 법률 위반 사항을 즉각 조사하고 검찰에 고발하라. 요거였단 말이에요. 네. 그 10년 전에 그게 이루어졌다면 이명박은 대통령이 되지 못했겠죠. 그러면 역사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 김현우 의원이 최근에 그런 얘기 하셨어요. 방송으로. 잡을 수 있을 때 못 잡았더니 그게 거대 악으로 발전하더라. 그러니까 김기춘 같은 사람들 뭐 국정원 댓글 사건 관련한 네. 국정조사 이런 걸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김현우는 해당 당사자니까 재척 상황에서 빠져. 진선미 빠져. 그거를 버텼으면 그 국정조사에서 열심히 활동해가지고 뭔가 더 커낼 수 있었는데 지도부에서 그냥 딜을 해버리는 거예요. 저쪽에서도 한 명 빠지고 이쪽에 2명 빠지고 해가지고 결국 못 잡는 상태로 그냥 가버린 거죠. 그때 강기정 의원이 훨씬 더 열심히 뛰셨어야 되는데 의원님 책임이에요. 지금. 제가 자청에서 그 국정 댓글 사건 국정조사 때요. 국정원 댓글 사건 국정조사 자청에서 증인으로도 나가고 그랬어요. 국회에서. 그리고 나중에 이제 2012년 감금 사건에도 등장하십니다. 이분이. 지금도 대법 가셨죠. 이제는. 1심무죄, 2심무죄 지금 대법 중에 있습니다. 그거를 항고를 하대요? 글쎄요. 그 정권교체 이후의 일인데 여전히 그때 검찰은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금 빨리 조사받고 그 숱한 의혹 이걸 빨리 지금 진실규명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정말 문제 있고 나쁜 사람이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더 나쁘다. 더 구조적이고 정말 은큼하게 나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10년 됐네요. 10년. 2007년이면은 그 네. 대선 국면에서 운전기사 마저도 위장 취업이다. 네. 그게 무슨 내용이에요, 그게? 너무 오래된 이야기인데 그래도 대략 이제 얼개만 좀 얘기해 주시면. 이제 이명박 다른 회사에다가 회사에서 월급을 주도록 하고 본인이 데리고 쓴 겁니다. 운전기사로. 그러니까 엄밀히 보면 이것은 그래서 위장취업이라는 내용입니다. 제 기사를 이명박 당시의 대선 후보 기사를 다른 회사에서 월급을 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세금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해당 비자금 사건의 핵심은 천신일에 있지 않다. 청와대가 관련된 남상태 연인노비 사건이 이수 사건, 천신일 사건이 모든 거의 핵심이다. 그런 말씀 들어보셨나요? 저도 별로 듣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것이 어떤 것이 뭐 본질이다 핵심이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부정이 있는 곳에는 다 수사를 할 겁니다. 이 천신일은 깃털이다. 대통령 부인 김민옥 여사 등 정권 실세가 관련되어 있는 몸통은 따로 있다. 이걸 덮기 위해서 천신일 사건을
서둘러 조용히 있다가 서둘러 수사한다. 동의하십니까? 그 말 처음 들어봤습니다. 화면 좀 보이시죠. 자, 저기 보면 남상태는 천신을 통해서 자신의 연임 로비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김문영 여사를 통해서 로비 시도를 합니다. 2009년 1월 19일 대통령 처남 김재정이 골프를 치다 쓰러져 서울대병원 입원하게 됩니다. 이때 남상태는 병간호를 하고 있던 김재정 처의 도움으로 박근혜 때 검찰인 것 같아요. 예. 그걸 대법 3심으로 항소를 하길래 검찰 그 당시 검찰들 미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고초를 겪으신 거죠, 알고 보면.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말도 안 되는 걸 막 감금이라고 하고 법에다 걸어가지고 귀찮게 하고. 그럼 몇 년짜리, 이게 5년 동안 그러신 거잖아요, 지금. 기소권 남용이죠. 네. 검찰의 기소권 남용인데요. 저는 요즘에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지금 여러 가지 전병헌 수석 문제도 있고 최경환 특수활동비 줬다 이런 거 있는데 죄는 아무튼 진실규명은 해야 되지만은 검찰에서 피의 사실을 슬쩍 흘려서 압박하고 이런 검찰 태도는 없어져야 되는데 아직도 안 없어지고 있어요. 아직도 빨대가 있나? 예, 그런 방식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론적으로 한번 떠보기로 글쎄요. 흘려가지고 모욕 주고 아니면 말고. 그것은 정권을 떠나서 반드시 네. 고쳐져야 할 적폐입니다. 예, 맞습니다. 법위원회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수회